예. 차근차근히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제 재판이었고 중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의혹 이 부분과도 이제 연결이 지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21년간의 법정 다툼 요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1997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재판부에 소송을 내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97년 12월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네. 근데 1심, 2심, 그다음에 3심 일본 최고 재판소까지 전부 기각을 했어요. 일본 최고 재판소 기각이 2003년 10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네 분이 이듬해인 2004년에 우리 법원에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 최종 결과가 지금 오늘 나오게 됐던 건데 네. 우리 법원에서도 1심,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대법원에 갔다가 이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가지고 파기환송심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예. 이게 그 신일본 제철이 다시 그러니까 상고를 하니까 대법원으로 다시 온 거죠. 재상고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근데 5년 동안 묵혀 있었죠. 이것이 그러니까요. 사법농단 사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재판 뒷거래 의혹의 품목 가운데 하나로 네. 그러니까 재판을 속칭 뭉개는 대신에 네. 어떤 법관들의 해외 파견, TO를 더 받는 이런 네.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인지는 이거는 뭐 검찰 수사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네. 5년 동안 이유 없이 묵혀 있다가 오늘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본 재판에서는 또 쟁점 하나가 이제 그 강제징용을 갔을 때 당시 회사가 일본 제철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신일본 제철이라고 해서 또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 그게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느냐가 일본 네네. 재판소에서는 예. 부인이 됐어요. 다른 회사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본에서 이제 이 회사 정리를 하면서 특별법들이 있었어요.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뭐 그 회사 재산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인수합병도 네. 예.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 법인이라는 거는 같은 법인이 아니면은 청구를 못 하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오사카 재판 뭐 거기 이제 그 최고 재판소까지도 동일 인격이 아니라고 본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는 같은 회사라고 본 그렇게 겁니다. 되면은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의문은 일단 일본 재판부하고 우리 재판부가 최종 법원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고 우리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배상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이건 우리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네.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집행 고논이라 그러는데 이 그 고난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신일본 제철 그 재산을 집행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네. 거예요.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하고 뭐 동산이 있어도 경매를 하고 채권이 있다면 그걸 추심을 해야 되고 예.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국내에 국내 우리나라 안에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판결을 가지고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일본에만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 집행 권한을 판결 효력을 일본에서 인정을 해줄 건지 거기서 또 뭐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강제 집행까지 가는 데는 또 지난한 그렇군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뭐 일본에서는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전혀 이 부분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고요.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네네. 해보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논란들이 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